친구가 대상포진에 걸렸대요. 대상포진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친구분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셨나 봅니다. 대상포진이 나이 드신 분들께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대상포진은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드신 분들께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수두는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으로요, 수두에 걸리게 되면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요, 법정 2급 전염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요, 격리 수용을 필요로 합니다. 수두 환자와 같은 집에 살다 보면은요, 면역이 없는 이상 무조건 감염이 되는 어려운 질환인데요, 보통은 5에서 9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늦가을과 초봄에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전염병이죠. 수두 백신이 사용되기 전까지는요, 수두는 매우 흔한 발진성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수두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는요, 환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상포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에게 수두를 일으킨 후에 신경 주위에 무증상으로 균이 남아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신경을 타고 나와가지고 피부에 발진을 일으키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은 치료가 되었어도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해서 신경을 따라서 피부로 나타나면서 언제든지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스트레스 등으로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요, 대상포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20에서 30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대상포진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이요, 전국에 약 60여만 명씩 나온다고 하는데요, 연령별로 좀 살펴보면요, 실제로 대상포진 환자 69만 명 중에요, 20, 30대가 약 12만 명으로 무려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30대 대상포진 환자는요, 같은 나이대의 일반인에 비해서요, 뇌졸중으로 발병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요,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대상포진을 유발했던 심한 통증과 많은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서 뇌혈관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뇌졸중으로 발전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상포진이 왔다고 한다면요, 건강에 적신호로 간주해서 과로라든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평소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 등으로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상포진 예방 백신도 있지만 이것은 50세 이상에게만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젊은 층에는 잘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 대상포진이 나타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증상일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무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감염은 되었으나 잠복기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거나 피곤한 일이 발생하게 될 때요, 본격적으로 대상포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발병 초기에는요, 피부에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몸의 한쪽 편으로 심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병 3, 4일 후에는요, 띠 모양의 가는 줄 모양의 발진이 발생하고요, 발진은 점차 파달 크기의 수포로 바뀌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발진 없이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요, 피부가 심하게 손상이 되어서 궤양을 만들어 가지고요, 회복 기간도 많이 길어지게 되고요, 흉터도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 발생한 장소에 따끔따끔한 통증과 함께요, 그곳부터 신경을 따라서 쭉 퍼져가는 신경통 비슷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속이 애리다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하시더라고요. 발병 일주일 정도나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수포에 고름이 차기도 하고요, 색깔이 탁해지다가 딱딱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한 달쯤 되면은요, 피부 병변이 회복됩니다만 통증은 몇 달 혹은 몇 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집 없이도 통증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집 없이 열감이 느껴진다거나 근육 속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요, 대상포진을 의심해 보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상포진도 대한피부과 학회가 권고하는 자가진단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두 번째는 작은 물집들이 몸의 한쪽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 네 번째로는 어렸을 때 수두를 경험하거나 과거 대상포진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요, 평소에 허약하거나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암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하다. 이러한 증상이나 느낌이 있다면요, 대상포진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대상포진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시면요, 고통으로 고생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통을 길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 기간이 한 달이 넘어서 몇 달을 고생하셔야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를 했어도 잘 치료가 되지를 않아서 흉터가 남거나 신경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수포 증상이 나타난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대상포진의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여서 치료를 하고요.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여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것이 치료 효과에도 좋고 후유증이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증상이 눈에 띄지 않는 눈이라든지 귀 뒷부분 등에 나타나게 되면요,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자체도 문제지만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대상포진의 합병증으로는요, 신경통, 뇌막염, 안면신경마비는 물론이고요, 뇌졸중까지도 연관이 되어져서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수두나 수개월이 지나도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로요, 이를 대상포진 후동통이라고 하는데요, 침범하는 피부 부위에 따라서 눈이라든지 귀, 안면, 배뇨, 중추 등의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눈에서 시작된 대상포진은요, 시력이라든지 청력 등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시력이나 청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눈의 홍채가 손상이 되게 되면요, 영구적으로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문 주위로 발생하여서 물집이 잡히게 되면요,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대상포진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걸렸을 때 먹으면 좋은 식품과 피해야 되는 식품도 알려주세요. 대상포진 예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인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백신의 경우 보통 50세 이상에게 권장하고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50대 후반에서 60대 사이에 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백신을 맞아도 대상포진에 걸릴 수는 있고요. 예전에 대상포진에 걸리셨다면 다시 걸릴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다음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식이요법으로는 면역력이 좋은 버섯이라든지 아니면 홍삼이 대표적이고요. 마늘이나 브로콜리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강황과 침향 같은 것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을 드시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함께 체온을 유지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게 돼도요, 면역력은 5배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체온을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반신욕도 체온을 높여가지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차가운 음식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요. 항생제를 자주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기닌 성분이 많은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은 대상포진이 걸린 상태에서는 피하셔야 하는데요. 아르기닌이 대상포진의 확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평소에는 드셔도 괜찮습니다만 대상포진이 있으실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